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내가 너무한 거야.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 많은 사람들에게서 상처를 받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다. 그들은 타인이 자신의 영역을 침범해도 상대가 거침없이 공격해와도 딱히 대응할 능력이 없어 매번 같은 자리에서 넘어진다고 말한다. 결국 경계의 문제다. 나와 다른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심리적 경계선을 지키지 못해 발생하는 문제인 것이다. 쉽게 예를 들어보자. 오늘따라 아침부터 유난히 배가 고파 오전 내내 점심시간만 기다렸다. 그런데 따끈한 국물을 한 수저 뜨기 전 갑자기 옆 사람이 내 점심에 젓가락을 들이민다고 생각해보라. 순간 입맛이 떨어지고 상대에 대한 불쾌감이 몰려올 것이다. 아, 나 좀 기분이 나쁜데? 라며 불편함을 표현하는 당신에게 알았어, 안 먹으면 되잖아. 별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예민하게 굴어? 상대가 이렇게 말한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는가? 개인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도 모자라 상대의 감정을 축소시키고 읽어내려 하지 않는 사람과 마주 앉아 있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평소 깊은 우물처럼 감정을 드러내지 않던 당신이 정색하고 이의를 제기했을 때 상대가 취하는 행동을 살펴보라. 그들은 결코 가볍지 않은 당신의 감정을 일회용 마스크처럼 아주 가벼운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농담을 농담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으로 당신의 감정을 축소시키거나 호의를 호의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답답한 사람으로 만들거나 예쁜 동생처럼 생각해서 하는 말을 고깝게 듣는 배에 꼬인 사람으로 몰아갈 것이다. 그들은 자신의 무례함을 상대의 예민함으로 둔갑시키고 자신의 배려 없음을 상대의 옹졸함으로 덮어 씌우는 데 탁월한 능력을 발휘한다. 그래서 본인이 잘못해도 그 잘못이 자신이 아니라 상대에게 있는 것처럼 순식간에 상황을 역전시켜 버린다. 분노는 또렷해지는 데 반해 나만 희미해지는 최악의 상황이자 가해자와 피해자가 뒤바뀌는 기막힌 순간이기도 하다. 개원 초기 왜 치료가 필요한 가해자가 아니라 안타까운 피해자만 병원을 찾아오는 걸까? 라는 생각이 들어 답답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이유를 안다. 타인의 에너지와 시간, 노력과 정성을 자연스럽게 훔치는 감정 뱀파이어들은 답답할 게 없다. 자신이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을 시키고 빼앗고 싶은 게 있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것으로 만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마지막까지 자신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 내가 솔직해서 그래. 다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그러나 그들이 한 말을 살펴보라.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를 생각해서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 경우가 많다. 자신을 위해 양보하고 자신을 배려하고 자신을 위해 조용히 쭈그리고 앉아 있으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말이기에 우리가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판돈도 없으면서 남의 인생을 담보로 도박하려는 사람을 많이 봐왔다. 다른 사람의 좌절에 위로를 받고 다른 사람의 불행에 행복감을 느끼고 다른 사람의 노력을 운으로 후려치고 다른 사람의 의지를 꺾어 무기력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은 채 그 절망을 밟고 올라서는 사람들. 그들은 힘들게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에게 급하게 살을 빼면 100% 요요가 온다 라고 말하고 대학 입시에 성공한 자녀를 둔 사람에게 인서울 아니면 어때 대학 졸업장만 있으면 되지 라고 말하고 새 차를 뽑아 한껏 들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그 돈이면 조금 더 보태서 외제차를 사지 라고 이야기한다. 감정 착취자들은 도둑꾼과 같다.
도박꾼이 화투에 쪼는 맛에 중독되듯 다른 사람의 숨통을 조이는 맛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데 말이다. 다른 사람의 인생을 미천으로 도박을 하려면 자신의 인생도 함께 걸어야 한다. 그것이 관계 등가 교환의 법칙이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건 회피와 방관, 침묵과 도피다. 겸손과 주눅을 구분하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불편한 상황을 만나면 무조건 도피하려고 든다. 심리적 빈곤이 불러온 불행이다. 물질적 가난은 습관을 궁색하게 만들지만 정신적인 가난은 의지를 빈곤하게 만든다. 내 감정의 영토를 안전하게 지키려면 침묵과 회피로 일관하려는 태도부터 버려야 한다. 더불어 나 역시 언제든 상대의 감정 영역을 침범하는 가해자가 될 수 있으니 각자가 서로의 심리적 경계선을 침범하지 않으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따로 또 같이 살아가는 현명한 개인주의자가 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관계는 더 이상 공허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3가지 각오. 나는 늘 친구를 가장한 적이 되지 않기 위해 정신을 바짝 차리고 노력하지만 무의식적으로 선을 넘어가는 경우가 있다. 의도치 않게 상대가 지닌 것을 깎아내리거나 수동적이고 간접적인 공격으로 지인을 당황하게 만드는 시기다. 아, 내가 선을 넘었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머릿속에는 경고의 사이렌이 울리는데 상대의 심리적 영토를 침범했음을 자각하는 건 그리 유쾌한 일이 아니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스스로 경계를 넘었다는 사실을 깔끔하게 인정하면 어색한 상황 역시 깔끔하게 정리된다는 점이다. 미안, 순간 내가 너무 부러워서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했던 것 같아. 너도 느꼈지? 이런 경험을 반복하면 내가 가진 것과 남이 가진 것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알게 되고 굳이 다른 사람을 폄하하지 않아도 자신의 것이 충분함을 깨닫게 된다. 너와 나의 다름이 보다 쉽게 인정되고 더는 시기와 질투로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게 된다. 정서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는 것이다. 혼자 잘해주고 상처받는 일에 지쳤다면 이제는 자신의 감정 영토를 지키는 힘을 키워야 한다. 예민하게 보이지 않을까? 까칠하게 보이지 않을까? 외면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으로 자신을 방해하고 감정의 영역을 지키는 것에 소극적일 필요는 없다. 상대가 상처받을 줄 알면서도 주의하지 않고 자신의 무심함과 예의 없음을 상대의 예민함으로 돌리는 사람의 문제지 당신의 문제가 아니다. 내 감정의 용토에 들어와 주인인 척 앉아있는 감정 뱀파이어를 몰아내려면 무엇보다 능동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익숙한 관계, 수동적인 마음가짐이 주는 안정감을 버릴 때가 되었다는 뜻이다. 이런 당신에게 필요한 건 단 3가지다. 첫 번째, 침범당한 내 감정의 영역을 회복하겠다는 단호함. 두 번째, 내 기준과 너의 기준은 다르다는 냉정함. 마지막으로 불안의 기운 속에서 뚜벅뚜벅 다가오고 있는 실루엣이 평소 믿고 의지하던 개인지 나의 자존감을 해치러 오는 늑대인지 구분하겠다는 유연한 결단력이 바로 그것이다. 자, 이제 개와 늑대의 시간이 시작되었다. 각오를 단단히 하고 싸움을 시작해보자. 당신은 제발 멋진 어른이 되라. 부모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에 한껏 움츠려 있는 내면 아이를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 어린 당신이 부모에게 기대했던 따뜻한 체온, 온화한 말투, 지지와 응원, 조건 없는 사랑을 스스로에게 선물해야 한다. 혹시 방구석에 홀로 앉아 눈물을 뚝뚝 흘리고 있는 어린아이가 보이는가? 엄마 품에 안겨 엉엉 울고 싶지만 매몰차게 방문을 닫고 들어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감히 울음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흐느끼는 당신의 모습이 보이는가? 그렇다면 아이가 놀라지 않게 조용히 이름을 불러주자. 그리고 뜨겁게 뛰는 서로의 심장 소리를 들으며 한껏 안아주자. 평생 소리내어 울어본 적 없는 그 아이가 당신의 품에 안겨 엉엉 소리내어 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나의 시작이다. 그러니 지금부터라도 어른답게 싸우고 어른답게 화해하고 어른답게 다시 일어서라. 그러면 당신의 마음속에 웅크리고 있던 내면 아이도 용기를 내어 당신에게 화해의 손을 내밀 것이다. 마지막으로 당신은 제발 멋진 어른이 되라. 강자에 맞서 약자를 대변하고 보호하며 힘없는 사람을 보듬어주고 보살필 수 있는 힘을 가진 어른이 되라. 우리 주변에는 이와 반대로 강자를 대변하고 힘없는 사람에게 더 큰 힘을 과시하는 못난 어른이 너무도 많다.